여러분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강연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 날이 저보다 많이 남았죠? 네. 최소 한 20년 이상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이거 고민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택했고요. 네,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양력이고요. 어 저의 웹툰은 4년 전 코로나가 이제 되게 심할 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기후 위기 인간. 이게 디자인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띄어쓰기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한 단어로 이제 신조어로 제가 만들었는데, 어 원래는 기후 위기하고 띄어쓰기하고 인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 쓴 이유는 저는 이 기후 위기와 인간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기후 위기에 처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후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기후 위기 인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 이제 웹툰 내용은 저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가 전데요. 저 캐릭터가 환경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접하면서 그 정보를 이 만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너무 심각해. 그러면 내 일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 제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뿌듯함도 느끼는데 동시에 되게 모순, 그리고 되게 딜레마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실천 속에서 좀 그런 한계라든지 아니면 깨달은 점을 에세이툰 형식으로 말해 줍니다. 그래서 정보툰이자 에세이툰? 예. 좀 독특한 형식의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 만화를 보신 적 있는 분? 쪼끔 계세요. 3분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정식 웹툰은 아니었지만 베스트 도전에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쪼끔, 예, 좀 보기 어려웠던 장르여서 아마 공식 웹툰이 되지는 못했지만, 예, 어쨌든 책으로는 나왔습니다. 네. 제가 웹툰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요, 코로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직업은 만화가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학생들 시설이 먼저 셧다운이 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제로 3 개월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도대체 무슨 질병이길래 내가 돈을 못 벌게 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뉴스를 봤는데 박쥐가 살고 있던 그 숲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점점 그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인간과 접촉하는 계기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서 그 공통 감염병이 점점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동물들이 불쌍하고 뭔가 산불이 나고 뭐 정글, 되게 불쌍한 얘기긴 한데 저한테까지 오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으로 저한테 오고 피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해에 54 일에 장마가 왔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이랬는데 막 장마까지, 비가 그때,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50일 넘게 막 비가 왔습니다. 지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후 변화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틀면 역대 최고의 폭염, 막 유례 없는 사상 최초,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절망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이게 계기가 돼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전공이 환경공학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디자인과 예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은 알았지만 전혀 뭐 기후변화나 이쪽에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이제 이게 학원 친구들인데 되게 찔렸던 경험이에요. 해양의 날에 아이들 보고 이제 "바다를 그려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바다에는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선생님." 네, "산호초도 이제 다 죽어간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만화적 허용인데 어 그 핸드폰으로 그 거북이를 보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오일 파스텔로. 그러면서 바다를 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걸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아름답게 파랗게 칠하는데 거북이를 그리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 박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어 바다의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되게 기후 변화가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이 학원 안에서는 아름다운 풍경만을 그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아 이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원래는 디자인 툴만 달랐었지만 그래도 가끔 낙서로 이렇게 귀여운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걸 좋아했어서 기후 변화를 그나마 이 재미없는 주제를 좀 재밌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책 날개에 제 자기소개예요. 이게 무려 첫 번째 줄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지만" 저 아이거든요. 파워 아이인데 지금 또 진땀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나서는 걸 싫어하지만 그래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뭐라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고 내향형 인간이 이게 집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좀 심각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저 만화의 내용을 좀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지금 지구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님이 작년에 말씀을 하셨죠. 지구 온도가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가량 상승했다고 이제 작년 기후 변화 지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만화, 웹툰을 그리기 위해서 정보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후변화가 그냥 심각하다고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1도 상승이었거든요. 그게 4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1.5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고 올해도 가장 더울 해. 계속 매년 기록을 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평년 기온이 1000년부터 1800년대까지는 계속 그 평균치를 유지를 하다가 요때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심각하게.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온실가스의 그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빨간 선이 이제 CO2의 이제 농도인데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 자연재해들입니다. 네. 태풍이나 뭐 가뭄이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를 딱 한 개만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얘기는 빨리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첫 번째 각종 기후 재난, 네, 폭우, 폭염, 태풍, 가뭄, 산불이 있습니다. 원래도 있었죠, 자연재해는. 하지만 이게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비 오셨나요? 비 왔나요? 그죠? 근데 요새 비가 밤에만 와요. 네.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그게 기온 차가 밤이 갑자기 차갑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래서 자꾸 밤에 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집중호우 같은 게 이렇게 꼭 열대 지방에 있었던 것처럼 스콜처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비를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그 오송에 있었던 그 지하차도에 사고가 나서 이제 갑자기 폭우가 막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버스 안에 갇혀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금세기 말, 그러니까 2100년에는 해수면이 84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해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20cm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cm가 사실은 요만한 것 같은데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교적 해수면에 조금 취약하지는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태평양의 막 섬들은 이미 잠기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막 그 자카르타 같은 데는 벌써 막 수도를 옮긴다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해상도시를 짓고 있대요. 그걸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생태계의 소실과 온도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하게 되면 해안가가 막 사라지게 되고 막 절벽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날씨가 더워지면 산불이 되게 심해지는데, 산불이 이제 숲이 불타게 되면 원래는 산소를 배출을 하고 사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되게 고맙잖아요, 숲이. 그런데 산불이 나게 되면 그들이 몸 안에 갖고 있었던 CO2가 오히려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온난화를 더 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그 안 좋은 루프가 계속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숲속에 있었던 여러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도 많이 죽게 되겠죠. 네 번째는 이 여러 가지 1, 2, 3번 으로 인한 사회 문제입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겠고, 또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되게 그 지역별로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 절수를 하기도 하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질병 같은 것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식량난 문제도 있겠고요. 기후 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새 사과 가격이 한 봉지에 2만 원, 대파가 한 단에 뭐 4, 5천 원, 막 이런, 그런 것도 이 온도에 이 작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사회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에너지의 사용입니다. 73.2%에 해당이 되죠. 냉난방, 빌딩에서의 냉난방이 17.5%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교통에 있어서는 16.2%의 온실가스를, 그리고 또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24.2%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내뿜겠습니다.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쓰레기 문제에 관심 좀 많잖아요. 플라스틱 좀 줄여보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3.2%에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온 것을 소각하는 데 있어서는 온실가스가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지는 않고, 오히려 뭔가를 만드는 산업 구조에 있어서 더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환과 이제 산업 부분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제일 많은데, 전환이라고 하면 그 화석 연료 있잖아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는데 그거를 전기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2차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36%는 이제 산업이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으로 되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라서
이 고질적인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산업 부분별 되게 이제 다양하게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90년대생인데 70세가 되면은 저는 2도에서 2.5도 상승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앞일 것 같은데 더 이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체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행동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지표인데요. 산업혁명 때부터 되게 온도가 상승을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온실가스가 그때부터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류가 배출한 탄소 누적량이 절반 이상이 최근 30년간 나왔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 동안 지구가 너무나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이 에너지의 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우리 지구 온도 상승 2도에서 멈춰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도에서 멈춰야 된다. 네, 기후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됐을까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게 2023년에 기사를 가져왔는데 올해 세계 배출량,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세계 배출량은 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되게 암울한 이야기지만 저는 과도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 다들 이제 위기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좀 재미도 없고 사실 이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 나의 미래의 힘든 거를 상상하기가 되게 힘겨운 것 같아요. 지구가 더워진다는데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데 솔직히 이거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멀리 있는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덥긴 더운데 에어컨 있으면 금세 까먹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기후 위기를 그런데 해결하려면 계속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재밌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는 웹툰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를 되게 막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문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일상 속에서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학적 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과 일상을 접목해서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에피소드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 청소를 하면서 느낀 바를 공유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물건을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꾸 아시나요? 다이어리 꾸미기인데요. 네, 제가 스티커나 막 펜, 다이어리, 필통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귀여운 거 좋아해서 막 인형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아이돌 덕질도 했었는데요. 네, 아이돌 요새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멜론이나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게 되게 이제 대부분 상용화가 됐는데 CD를 계속 사야 돼요. 이 연예인을 응원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서 너무 발생한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이렇게 사 모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문득 좀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이 너무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친구의 그 외관과 그 방과 집의 그 이미지가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당연한 얘기인가 알고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가? 왜냐면 방의 주인이 방을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김새 그리고 평상시에 그 옷차림, 그 태도, 어 가치관 그런 것들 그 분위기가 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밖에서도 되게 깨끗하고 단정한 친구인데 방도 그렇구나. 그러면 내 방은 뭐지?' 욕심쟁이 방, 쓰레기 방. 진짜 쓰레기 방. 사실 예 그래 가지고 '아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욕심쟁이 로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림보다 훨씬 심각했음 주의. 그래서 예 청소를 하니까 반려견이 저렇게 재채기까지 할 정도로 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방 청소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작별을 고했어요, 물건에. 예. 작별을 고하는데 너 한 번밖에 안 입었네?" 하고 딱 버리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이 버려지기 전에 좀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물건들 나는 뭐 인터넷 주문하기도 했고 어디 뭐 백화점에서 사기도 했고 뭐 여러 군데서 왔는데 그 이전에 "너네들은 어디서 왔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옷 딱 한 번 입고 버리게 됐습니다. 이거 딱 봐도 한두 번 입고 질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해변에서 찍으면 인생샷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샀는데 유행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 근데 '이거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인도네시아 공장 혹은 되게 이렇게 태그를 보면 중국 공장 이런 데서 많이 왔대요. 근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제조가 됐을까?' 막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제가 실제로 예 그러니까 면을 생산하는 곳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금세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황무지 같은 거대한 정말 땅에 살충제를 막 기계가 막 뿌려요. 그리고 비료도 막 엄청 뿌려요, 다 기계로. 그러니까 엄청 삭막한 땅에서 뭔가를 기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살충제와 뭔가 그런 네 안 좋은 것들을 막 화학약품을 막 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화학약품도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화석연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다 땅으로 스며들어서 강과 바다로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가 마실 물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먼 땅이지만 사실 지구는 둥그니까 다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얘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들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청바지가 하나 만드는데 염색하고 그러는데 5,000 리터의 물이 든다. 얘도 뭐 비슷하겠죠. 우리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너무 물 많이 사용하는 그 옷을 제가 마치 일회용품처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를 또 제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동 착취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의류 산업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해 산업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옷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플라스틱으로 된 예쁜 굿즈, 예쁜 쓰레기를 사게 되면 500 년간 썩지 않겠죠. 태우지 않는 이상. 근데 태우면 또 온실가스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 물건이 들어있던 그 택배 박스조차 옛날에는 나무였고 숲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소비가 그냥 물건 클릭하면은 딱 오는 그냥 그 단순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뭔가 제 소비가 '지구의 어딘가의 자원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게 그 연결고리가 방 청소를 하게 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안 사실이지만 이제 이게 청소된 제 방이에요. 네, 좀 깨끗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 물건들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사실 지구 어디선가 자원으로 존재했고 가공돼서 내 방에 있구나. 많은 그 환경적 비용들을 지불하고 와 있는 거구나. 이게 되게 사실은 내가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구나. 되게 이 물건들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느껴졌고 '사실은 더 비싸게 책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청소를 한 걸 계기로 삼아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아이돌도 스트리밍만 열심히, 사실은 이제는 아이돌 덕질 안 해요. 좀 옛날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더 가꿔 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그러니까 못 가져서 뭔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사니까 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더 또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뭔가 막 인생샷 찍고 싶어서 예쁜 옷도 사 보고 막 요새는 뭐 배기 팬츠가 유행해서 배기 팬츠 사 보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가치관이 딱 잡히면서 물건도 덜 사게 되니까 지갑도 지킬 수 있고 저의 가치관도 지키는데 내 방도 깨끗한데 지구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일석삼조, 사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네, 그렇게 방을 깨끗하게 유지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 청소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제 만화에서 풀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다룹니다. 플라스틱 문제, 식상열 문제, 또 에너지 문제, 생태계 문제, 미시적인 문제에서 좀 더 거시적인 문제로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의 그 환경 실천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기입니다. 네, 텀블러 여러분들 쓰시나요? 뭐 저도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는데요. 만약에 못 쓰게 된다면 카페에서 그냥 먹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아예 포장재가 많은 물건은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그 뭔가 한국인은 자꾸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그 되게 인심 좋은 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되게 비닐이나 포장재를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가방이 있어요. 그냥 포장지 안 주셔도 돼요."라고 거절을 많이 합니다. 요새 환경 부담금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는데 되게 좋은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막 공짜로 챙겨주시는 검은 비닐봉지, 그런 것도 옛날엔 다 재활용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거절을 합니다. 네. 또 용기 내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엽기 떡볶이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예. 사실 이틀 전에도 먹었는데 엽기 떡볶이가 다 좋은데 안 좋은 점,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매장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배달 음식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나오는 게 제가 좀 싫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 용기를 내서 "이 용기에 담아 주세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의 그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담아 주세요. 그리고 요새 어플로 결제를 하면은 픽업 서비스로 하면 배달비가 3,000원이 세이브됩니다. 그리고 또 그 떡볶이가 뜨거워서 나오는 그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해서 저는 이렇게 가끔 시간이 될 때, 무조건 하진 않지만 네, 시간이 될 때 저렇게 용기에 담아서 떡볶이를 담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은 비건 음식점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는 꼭 비건 음식점에 가고요. 매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으시니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육식 위주의 식단이 사실 온실가스를 더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단을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나게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근데 이거는 사진을 찍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불 끄는 사진을 막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글로 써 왔습니다. 네.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형광등을 최대한 안 끼고 자연광 아래서 저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저는 뭔가 피부도 덜 따가운 것 같고 그게 적응이 되니까 눈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은 계절답게 보내기. 어 여름철 온도는 25 도에서 28도 에어컨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쾌적해서 너무 좋긴 한데 어쨌든 또 저는 사실은 에어컨을 안 킨 지가 한 5 년이 됐어요. 예. 저는 그냥 선풍기로 그냥 삽니다. 이게 한번 틀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없이 사는 존재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기에 의존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에어컨과 또 선풍기도 되게 아껴서 켜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온도는 18 에서 20 도를 유지합니다. 뭐 사실 너무 더우면은 그냥 짧은 옷 입고 만약에 머리가 길다 하면은 묶으면 되고 되게 사실 삶의 지혜는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네. 저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서울에 사니까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더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잔소리를 하면서 가족들이 켜 놓은 불들을 막 사방에 끄고 다닙니다. 맨날 끄고 다녀요. 특히 제 여동생이 맨날 불을 안 끄고 출근을 해 가지고 틱틱 끄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배달도 안 시키는 그러니까 안 시키는 게 그게 배달될 때 또 오토바이가 배달을 하잖아요.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배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 사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거 이용합니다. 환경을 아끼면 나도 내 정신도 지킬 수 있는데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실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실천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되게 전지구적인 문제와 저의 그 일상 실천들을 보여주니까 되게 그 간극이 쪼끔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실천 너무 작아."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정부와 기업은 왜 관심이 없을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모범 답안에서는 인제 기후 투표하고 친환경 소비하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투표권도 아직 없으실 테고 투표도 사실 너무 안 돌아와요. 예 그 주기가. 그리고 개인의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그레타 툰베리처럼 확성기를 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쫄보거든요. 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 정말 적극성, 태도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더 전지구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의식이 변하죠. 시민들이 변화해야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이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다면 책도 읽고
다큐 같은 것도 시간 있다면 보시고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누군가는 좀 유난스럽다. 너 좀 불편하게 사는 거 좀 귀찮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펑펑 쓰고 이렇게 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사회의 기조였다면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라고 좀 반기를 들고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좀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메시지가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와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좀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실천도 한다면 되게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사람들과 같이 기후정의 시위도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에서 환경단체의 소식을 구독하고 후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저는 이분들이랑 전혀 일절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관심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이거. 이거 보시면서 요새는 이분들이 이렇게 뭐 북극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되게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사진 찍어 가지고 네 구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소년 기후 행동도 있어요. 요새 기후 소송도 되게 진행하고 있고 멋있는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있어요, 여러분. 맨 아래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목소리 내게 그러니까 이미 되게 전문적으로 더 많이 오랜 세월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팔로우 해 주시고 이러면은 더욱더 힘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기소개를 바꿨어요. 이게 최근에 또 그림 작업을 했던 책에 이제 책날개에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창작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관심 가는 사회 문제가 있고 또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를 보고 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슬라이드를 말해 버렸네요. 네. 네. 강연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데이빗 앨런이라는 작가가 말씀하셨는데 "You can do anything but not everything."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해 보자면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기후 위기로 가져와서 제가 해석을 해 보자면 우리 기후 위기를 나 한 사람이 다 바꿀 수는 없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관심 갖고 다 뭔가를 해 보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단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정말 거대 담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실감하시겠지만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좌절하기보다는 내 재주에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고 뭔가 힘있게 그걸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준비한 강연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